한번 보시고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변수 사용 문제까지 풀면서 여기까지 한 상태예요. 이제 조건문을 할 겁니다. 조건문을 할 건데 스위치는 안 할 거예요. 스위치는 나중에 이제 좀 실무적인데요. 그때 하겠습니다. 아마 한 자바 2 수업 이때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조건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nt age는 19라고 했어요. 이 한 줄 무슨 뜻이죠? 그냥 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age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변수 age에다가 19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 이름을 왜 age라고 했을까요? age는 사전적 의미, 나이란 뜻이에요. 알죠? 다. 그래서 나이를 담고 싶은 거예요. 이 변수에다가. 그래서 변수 이름을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변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그러면 이제 19가 아니라 19살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 있죠? 그것만 잘 지킨다면 이게 신장을 뜻하는 키가 됐든 나이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러면 이제 19 출력되죠. 왜냐면 이거 값이니까. 여기까지는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는 성인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19살이에요. 그러면 성인과 미성년자 중에 둘 중에 어디죠? 미성년이죠. 미성년인데 지금은 둘 다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읽어 드리는데 이거 두 개를 다 읽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려는 거는 뭐냐면 나이가 19살이면은 미성년자니까 성인이 출력되면 안 되고 미성년자만 출력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살이다 성인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출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자, if는 무슨 뜻이죠? 만약에죠, 만약에. 자, 20이 19보다 크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식만 보세요. 20이 19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기본이죠. 이 등호 그 수학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아시죠? 수업 페이지에도 정리해놨습니다. 일단은 이 사칙 연산자고 분리 연산자가 여기 있죠?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함 관계 있고 없고 다릅니다. 지금 여기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20이 19보다 크면 맞는 말이죠. 이게 if문이잖아요. 만약에 20이 19보다 크다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중괄호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라 라고 읽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가 비교연산이니까 비교연산의 결과는 맞다 틀리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는 자바에서 true와 false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게 맞다라는 의미 참이라고 읽어요. 여기는 거짓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조건식이 3이라면 중괄호 안쪽 내용을 실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이라면은 조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참일 때만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소괄호 있죠? 이 소괄호 안쪽이 항상 맞는 말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쪽 내용이 실행된다. 그러면 지금은 20이 19보다 큰 건 맞는 말이니까 이 안쪽이 실행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는 거랑 다를 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미성년자 먼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20이 19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거짓이에요. 이때는 실행 안 되니까 출력 안 돼요. 성인입니다만 나오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나이가 25이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똑같죠? 왜냐면 age에 들어있는 값이 20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좀 바꿨어요. 미성년자일 때는 19살까지니까 포함관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age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은 25고 그러면 이제 성인일 때의 조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일 때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age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20 이상이어도 되고 아니면 19 초과여도 되고 맞죠? 뭘로 쓰든 맥락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25니까 실행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식이 두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면 되겠죠? 성인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첫째라고 하면 미성년자입니다. 이것만 나올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조건식은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사칙연산, 여기의 기호는 뭐 덧셈, 뺄셈, 셈, 남셈, 그 다음에 뭐 논리연산 또는 뭐 비교연산이라고도 해요. 얘는 크다, 작다, 이상, 이하,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같다, 그리고 같지 않다는 느낌표 등호. 이거는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연산, 논리연산자는 이렇게 있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10 더하기 5. 얘 연산 결과는 뭐예요? 15죠? 자세히 쓰면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 대신에 10이 5보다 크다, 추가다 라고 했을 땐 어때요? 얘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true로 바뀝니다. 얘의 연산 결과가 true로 바뀐 거고 10 더하기 5의 연산 결과가 15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증오가 반대로 벌어져 있다, 그때는 false인 거고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랑 얘는 데이터 타입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칙연산으로 만나면, 정수가 사칙연산으로 만나면 정수가 나오고, 비교연산으로 만나면 트루 펄스로 나오고요. 결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25이다 그러면 이 age는 여기서 값이니까 25로 보면 돼요. 그래서 25가 19 이하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얘는 거짓이죠. 펄스예요. 펄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짓이니까 안쪽 실행 안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죠. 25가 19보다 추가다, 여기서는 true니까 당신은 성인입니다가 실행되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가 참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무조건 참이잖아요. 무조건 실행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is나 만하죠.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true 대신에 false라. 이때는 무조건 거짓이죠. 무슨 짓을 해도 거짓이니까 안쪽은 실행 안됩니다. 원래대로 돌려두고, 연산 결과에 따라서 안쪽을 실행할지 말지 정하는 겁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자면, int c는 10 더하기 5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c의 값을 출력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15 나오죠? 자, 그러면 10 더하기 5, 이 문장인 상태로 C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문장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문자 그대로 10 더하기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더하기 5의 연산의 결과가 C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라고 나온 거죠. 여기선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 줄에서 연산자는 총 2개입니다. 하나는 대입 연산자고 나머지 하나는 덧셈 연산자죠. 자, 그러면 1번, 2번. 자, 어디가 먼저 계산된 거죠? 출력 결과를 보세요. 출력 결과. 덧셈. 2번이 먼저 연산된 겁니다. 그래야 2번이 먼저 진행돼야 15라는 결과가 C로 들어가니까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키워드를 좀 드리자면 연산자 우선 승입 이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키워드 드렸으니까 이거 복습하실 때 검색해 보시고요. 아마 검색할 때 이 앞에다가 자바 붙이면 자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바 이미지 탭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게 좀 낫겠다.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덧셈 연산자랑 대입 연산자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좀 꿰지네. 여기 있죠? 이쯤에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대입 연산자는 제일 밑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키워드 하나 더 드리자면 자바 자료형 이것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짬내서 검색한 거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깨지니까. 자료형은 이거 되게 작게 나오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말고
페이지에 또 올려놨습니다. 자바 자료형.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범위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범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얘도 크기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정확하게 기본 자료형이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형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롯, 더블, 캐릭터, 불린 이런 게 있습니다. 바이트도 있긴 한데 바이트는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뒤에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 자료형 이거는 외워두세요. 자바는 이제 뒤에서 할 얘기겠지만 기본 자료형이 아닌 다른 타입은 참조 자료형입니다. 참조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이때는 이 C에 들어가는 결과 C에 들어가는 값은 뭘까요? 우선 여기도 연산자가 두 개 나와 있으니까 우선순위 비교해가지고 값을 넣어봐야겠죠. 이 우선순위를 모르겠다. 만약에 그러면 이거 먼저 실행된다 했을 때 C에는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연산자는 어떻게 돼요? 비교 연산이니까 비교군이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10이 먼저 들어가면 5 하나만 남죠? 그래서 여기 얘 먼저 실행돼요. 그러면 10이 5보다 크다. 얘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그러면 C에는 true가 들어가겠네요. true. 그죠? 그러면 뭐 이거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true가 나올까요? 자, 이때는 에러 발생합니다. 뭔가 이상함 느꼈어야 돼요. 좀 짜잘짜잘한 거 안 배웠다고 해도 이상한 점을 느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 10이 5보다 크다의 연산 결과는 true입니다. 근데 이게 C에 들어갈 수 있어요? C에 못 들어가죠. 왜냐면 C는 정수 타입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true나 false는 정수 타입이 아니죠. 물론 이제 여기 C 언어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왜냐면 C 언어에는 이제 true나 0이 없고 true나 false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0과 1인데 0이 거짓이고 1이 참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바는 안 됩니다. 참거짓을 다루는 타입이 있어요. 얘네요. 불린. 불린이라고 합니다. true, false.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러 메시지 보세요. 불린이라고 나와 있죠. 이 논리라는 타입은 정수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이 안 맞기 때문에 발생한 에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불린이라고 써줘야죠. 그랬을 때 여기 한 줄을 해석해보자면 좌변 먼저 불린 타입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C에다가 이 비교 연산의 결과를 넣는다. 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갔으니까
true라는 값이 잘 나온 거고. 그래서 이 불린 타입이라고 쓰면은 그 변수에는 true 아니면 false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수가 아닙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칙연산이죠. 정수와 정수의 사칙연산은 정수가 나오고, 논리연산 또는 뭐 비교연산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그래서 true나 false를 담기 위한 변수는 타입을 불린으로 지정해줘야 되고, 또는 이런 비교연산 식을 출력문 안에 직접 넣어도 됩니다. 이래도 true가 나오죠. 뭐 이거 비교연산뿐만 아니라 덧셈도 돼요. 덧셈도 되고 곱셈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false가 나오겠죠. 왜냐면 C를 출력하는 건 아니니까. 틀린 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